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6.3 대선 전 출마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작이 진행 중이며 이는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현재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음모론이냐, 그게 말이 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들은 매번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떠한 짓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첫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지정했는데요. 문제는 이 일정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후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판결을 미룬 뒤 후보 등록이 끝난 시점에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형사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아니라 대법원이 관행적으로 부여해온 기간일 뿐인데요. 즉, 이 20일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상고를 기각하고 다음날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절차적 타당성을 이유로 사건을 미루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선고를 미루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27일이라는 시간 여유는 허상인데요. 상고신청 기한 7일은 피고인의 권리로 보장되지만 그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대법원이 5월 2일이나 3일에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고 15일에 전격적으로 선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27일간의 여유를 믿고 방심했다가는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기습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법대 교수는 이 상황을 두고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5월 15일 이후에 선고를 내리면 민주당은 후보 교체조차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함정의 본질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 자체가 좌절되는데요. 민주당은 대선판에서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재명 측의 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재상고를 기각했을 때 그 판결이 유효냐 무효냐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두 분 패널 의견이 너무 낙관적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유효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 선고되면 대법원은 재상고되자마자 하루 이틀 안에 상고 기각할 겁니다. 절대로 20일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킨다는 거죠. 법도 그렇죠. 안 지키고 그냥 기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법부 태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결심하고 나선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나섰는데 파기자판을 해버리면 되지. 왜 환송을 왜 하냐? 환송했을까? 지금 의원님의 질문에 서보아 교수님이 지금 문자로 답변을 주셨어요. 왜 파기자판을 안 한 거냐? 대법원은 5월 10일에서 5월 11일 이거 후보 등록 기일이죠. 이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등록되기를 기다렸다가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에서 장윤선 기자가 울먹였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데요. 법조계 인사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사법부 주도의 정치 개입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사법부가 이처럼 정치적 계산을 하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법관들이 대선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이 현실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헌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법농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풀스윙 총력전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보장한 입법권, 탄핵권, 감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야 하는데요. 입법, 법 개정, 국정조사 특검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판사 탄핵까지도 전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저 상식과 관례만 붙들고 있다면 결국 쓰러지는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두 가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첫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이재명 후보가 기소된 핵심 법조항인데요. 이 조항이 삭제되면 공소사실 자체가 사라져 면소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 개정은 단지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적 대응을 넘어 모든 선거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거죠. 둘째,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무위원을 추가 탄핵시켜야 합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권을 결합한 헌법적 방어선인데요. 만약 이 조치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법적 절차를 강력히 제어한다면 국회는 정치적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고법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무리한 재판을 강행한다면 해당 재판부도 탄핵 대상인데요. 이건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사안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의 독립성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법정에서의 판결이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회는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감행한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전원 탄핵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법농단에 맞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에 의한 정치적 개입을 막지 않으면 향후 모든 법적 판단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조종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요컨대 지금은 법적 형식과 절차를 지켜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사법 쿠데타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 사법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정치적 결단과 국회의 전면적 대응뿐입니다. 우리가 상고이유서 21을 믿고 안심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대법원이 선고를 하루 만에 해버릴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단호하게 나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국무위원 탄핵, 재판부 탄핵, 대법관 탄핵, 특검까지 가능한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야 할 때인데요. 이건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정권 연장을 위한 사법농단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헌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우리 모두 울게 되는데요. 정말 울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행정처장님. 예. 네. 그 4월 21일 전합에 회부가 됐고 저 사건이 22일. 예. 21일이요. 21일.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예. 6만 페이지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전자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예. 전합 2월 21일 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다수 의견 이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아니요. 다수 의견에 따른 보충 의견에는 보충 어떻게 의견. 되어 있냐면은요. 그 이 대법관들은 문서를 읽어봤다.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상고 이유서, 제출 문서를 읽어봤다. 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보충 의견을 쓴 대법관들은 소부에 있는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법관별로 개별적으로 언제 이 전자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대로 읽었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돼요. 허위로 답변하시면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록을 제대로 보고 판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사실상 소부 말고 전합을 하더라도 기록을 안 보고 제출된 문서만으로 판결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보신다는 것이죠. 기록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심법관, 대법관 그리고 이제 다른 대법관들께서 이제 이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면 21일부터 24일 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 의견을 낸 겁니다. 대법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합의가 되면 당연히 의견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24일 날 의견을 내신 거예요. 대법관들이. 21일 날 전합에 회부가 되고 4일 만에 의견을 내신 겁니다. 기록을 보고 4일 만에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신 거예요. 6만 7만 페이지를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제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안 보고 판결을 하시는 거라면 대법원의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개인들이 판결을 받을 거란 말이죠. 대법원에 대해서.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과 1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충분한 사건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기록을 제대로 안 보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마치 그 엘고 사건을 넣으셨는데 엘고 사건은 당해 사건, 당해 대선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이에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이 판결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대선 한 달 앞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판결은 이제 비판과 비평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판결하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처장님. 모든 법관들, 대법관도 포함해서 각자 책임하에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선거 앞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판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정치 판결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시는 거라고요.